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세를 만들어드리는 방송 부동산 부자 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이요. 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금보다도 더 많았다, 더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 6,069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서 2,390만 원가량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전세 공급 문제는 또 내년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부자 되세요 1부에서는 정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부자들의 투자 방법, 부자의 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어서 또 지창원 전문가님과 함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성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서 양천구 목동과 도봉도 창동 지역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모든 문의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무료 투자 상담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동산 투자의 킹스맨으로 불리는 분이네요. 정수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컨설팅 정수현 본부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의 공식 첫 번째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실거주를 비과세로 업그레이드하라 였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뭐 2대1리 재방송이나 또는 너튜브죠. 너튜브에 2대1리 정수현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으시니까요. 반드시 시청하시고 투자에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위기에 강한 부자들만의 투자 전략인 부자의 공식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세를 비과세로 업그레이드하라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강의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집중 또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네, 부자의 공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시장 동향을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다시피 해외에서 지금 현재 좋은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확진자 511명이라는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이런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은 같지만 아시다시피 2017년 8월 달 이후로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또는 해제가 되고 선정이 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현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관전 포인트는요. 첫 번째,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시중 통화량이 3,100조 원 가까이 시장에 풀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0%대의 저금리 수준이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긴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느냐를 반드시 유념하셔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이죠.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11월 19일 발표했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즉 전월세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공급 물량은 연간 얼마라고요? 네, 4만 8천 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6만 7천 가구가 매년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숫자적으로만 보시더라도요. 자, 서울입니다. 이제 8,900, 1,700. 자,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게 보이시죠? 더불어서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다세대 주택. 기존의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또는 기존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 더불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상가 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해서 전월세로 공급을 하겠다. 자, 어떤 얘기가 들릴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윤한홍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대차 3법 근본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없다고 해서 호텔을 사서 전월세로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공개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호텔이나 상가들은 대부분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한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개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아파트입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 있게 한번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보시면 현재 이 그래프가 지난번 방송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이고요. 자,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의 그래프이냐면 현재 파란색 선은 서울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 선은 전국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입법 시행 이후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줄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줄을 보시면 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9.5%, 전세가 상승률은 9.6%.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월을 했죠. 네, 추월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입지인 강남구, 송파구는 14%까지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실수요다. 실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공급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공급만큼 현재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장.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부자의 공식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실거주를 비과세를 이용하여 상급지로 업그레이드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여러 가지 팩트들을 점검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현 기조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실거주를 반드시 업그레이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부자의 공식은요. 바로 승부사가 되어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 승부를 띄우시나요? 언제 승부를 거시나요? 보통 이길 확률이 많거나 또는 이길 수 있거나 또는 이길 확률이 많을 때 승부를 보통 거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긴다면 원하는 만큼 크게 얻을 수 있고 진다고 해도 잃을 것이 미미할 정도로 작다면 승부를 걸만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부동산하고 조금 더 관련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승부사가 되라. 어떻게? 부동산에서는 자,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실거주 수준의 가격이라면, 자, 실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리고 이 지역이 머지않아 개발 장세로 돌아선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승부를 띄워볼 만 하겠죠? 자,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승부를 걸어야 된 지역과 타이밍, 그리고 부동산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비 요건,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입니다. 자, 그런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과 같은 정비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 첫 번째. 두 번째,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곳, 네, 실수요가 많겠죠. 세 번째, 호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수요 시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접근하셔서 매입을 해도 좋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디가 이런 포인트들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디냐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릴 지역은요. 바로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입니다.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은요. 흥인지문이죠. 동대문, 흥인지문과 그리고 동묘역, 트리플 역세권이죠. 지하철 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화문이죠. 광화문까지 약 2.5km, 지하철로 4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창신동과 숭인동일까요? 제가 강조드린 이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노후도죠. 노후도. 일단은 개발이 되려면 노후도가 굉장히 오래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보통 30년 또는 40년을 넘은 굉장히 노후도가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 3, 40년 정도 되는 노후가 된 지역입니다. 창신동은. 그리고요. 얼마 전이죠. 11월 14일 정도 됐는데 원래 이 창신동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현재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로 해달라라는 주민들 염원이 굉장히 분노에 달하는 염원이 종로구청 그리고 시청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 굉장히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지역에 자, 동의율도 3, 40년 오래됐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열렬히 원하는 이 지역의 가격은 어떠냐? 가격은 보시겠습니다. 동묘역 5분 거리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1종, 2종 아니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다세대 주택인데 2003년식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매매가 2억 9천, 전세가 1억 3천,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인데요. 보통 인접되어 있는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물건의 가격을 비교를 하면 이 물건보다 약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다시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이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분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약 한 3억 원 정도의 차익을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창신동, 숭인동 이 지역은 사실 본래 대한민국 1호, 서울 1호 뉴타운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가 되었고요. 2013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해제가 되었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동력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재개발을 원하는 어떤 주민들의 염원이 현재 이 동네에 이 지역에 개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린 부자의 공식 두 번째는요. 승부사가 되어라. 이긴다면 원하는 만큼 크게 얻을 수 있고 진다 해도 미미할 정도로 잃을 것이 적다면 이 승부는 걸어볼 만하다라는 것이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전달드리는 부자의 공식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반드시 이런 부자의 공식을 유념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 정수현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부자의 공식 두 번째는 승부사가 되어라였습니다. 일단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실거주 수준의 가격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입지가 뛰어난 종로 창신동, 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오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